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안채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에 퇴임했고 지금이 8월이니까 그러면 한 5개월 넘게 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였는데요. 보통 추천위가 후보를 추리고 나면 2주 내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3월 3일까지도 임명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1순위로 꼽은 후보자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성 법관인 김민기 부장판사의 제청을 원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나 손봉기 부장판사를 원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김민기 부장판사의 경우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협의를 위해 또 다른 여성 법관 후보자인 박순영 판사를 제안하기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처음 원했던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야 한다는 뜻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또 박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곧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 사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 전 대법관 퇴임 후에도 5개월 이상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면서 동시에 노 전 대법관 후임도 한꺼번에 임명 제청한 겁니다.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일방 통보 방식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대법원은 관례상 제청 전에 청와대와 후보자를 충분히 합의한 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 대면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서면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임명 제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관련해 청와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면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임명 제청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방 통보 방식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권의 입장을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직접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탄핵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 이후 출근길과 퇴근길에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데요. 다만 읽혀지는 기류는 절차대로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 문제가 될 건 별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서면 통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에 알려지고 난 뒤에도 대법원은 사실 확인을 꺼려하기보다는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 처장은 제청 직전까지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즉 요구를 했는데도 만나주질 않아서 만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질의 과정에서는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4명의 후보자에게 노 처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부 후보자가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대법원의 상황을 보면 대법관 공백 상황에 더해서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갈등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법원 내부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른바 일방 재청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현직 판사들과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는데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아무래도 인사 문제다 보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노 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입장처럼 헌법에서 대법원의 후보자 재청권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장이 재청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합의를 해야만 한다는 법률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합의는 관행상 이루어진 것일 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대법원장이 재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재청됐다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청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7개월 가까이 끌어오다가 결국 사전 합의 관행을 이례적으로 깼다는 점에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사태 후폭풍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어떻게 전개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청문회 절차부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대법관 공백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해야 할 사건들은 쌓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범 관계임에도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려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이 회부된 상황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사건도 회부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계속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는데 정작 대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때 인선 문제로 선고 지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안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